안녕하세요. 시라큐즈 박사 이승윤이 간다. 이승윤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KF-21 보라매,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, 요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탑건 매버릭 이야기를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그동안 이 보라매 제작 현장을 직접 다녀오고 여러 군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한 이야기 보따리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KF-21 보라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이 전투기 독자 개발을 위해서 추진됐습니다. 바로 그 해에 미 해군은 이 탑건 매버릭에 등장하는 FA-18 슈퍼 호넷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. 공통점이 있죠. 둘 다 4.5세대 전투기란 점입니다. 자, 여기서 전투기 세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1세대는 이 마하 1 미만의 속도로 비행하는 아음속 전투기들로 무장은 기관총과 기관포인데 레이더는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. 2세대는 초음속 전투기로 레이더가 장착됐고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폭탄이 탑재됐습니다. F5 프리덤 파이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3세대부터는 향상된 이 공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덕분에 미사일 만능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. 이제 이 공중전은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죠. 아예 기관총을 떼버린 F4 팬텀과 F5 개량형이 3세대에 속합니다. 4세대는 근거리 가시전투 기능을 갖춘 이 다목적 전폭기의 시대입니다. 탑건 1편에서 활약했던 F-14 톰캣,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활약 중인 F-15 이글, F-16 펠컨,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 함재기로 개발된 F-18 호넷이 대표적입니다. F-18은 원래 이 YF-17이란 이름으로 미 경량형 전투기 사업에서 F-16하고 맞붙었습니다. 하지만 결국 패배해서 폐기될 뻔했지만 F-14가 이 가변익기라서 개발 비용과 운용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또 무게도 무거워서 이를 대체할 함재기로 개발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. 가변익기는 저속에서는 날개를 펼치고 고속에서는 날개를 접어서 비행 효율을 극대화합니다. 이 탑건 매버릭에 보면은 F-14가 아주 짧은 거리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등장하죠. 죄송합니다. 이거 스포일러네요. 냉전 시절에 핵전쟁 위협이 있어서 이렇게 활주로가 파괴됐을 때 어떻게든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가변익이 채택됐는데 이 개발 비용과 운용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F-14 개발사인 그루먼이 개량형을 제안을 했지만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국 미 해군은 F-18을 대안으로 선택했고 지금은 그 개량형인 FA-18 슈퍼 호넷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. 그래서 냉전 시절에 찍은 영화인 이 탑건 1편에는 F-14가 요즘 개봉한 탑건 매버릭에는 FA-18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. 4.5세대 전투기는 이 전자장비를 추가하고 RCS,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서 이 적의 레이더 탐지 확률을 낮췄습니다. FA-18 슈퍼 호넷과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KF-21 보라매, 프랑스의 라팔이 4.5세대에 속합니다. 물론 KF-21 보라매는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4.5세대 전투기로 소개가 되지만 앞으로는 5세대 전투기로 바뀔 전망입니다. 4.5세대 전투기로서 4세대 전투기에 능가하는 비행 기동 성능과 그리고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또 미래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5세대 전투기는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뜻하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F-22 랩터,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F-35 라이트닝,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수호이 57이 여기에 속합니다. 다시 KF-21 보라매의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앞선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보라매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내 개발이 해외 직구매보다 2조 원 이상 유리하고 향후 500대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.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찰떡궁합이었던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출에 애를 먹었던 우리나라의 고등훈련기 T-50을 처음 구매해준 은인입니다.
이 얼마나 한 인도네시아 관계가 그때 돈독했냐면 2010년 11월 23일에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습니다. 이렇게 안보 환경이 어수선한 와중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9일 유도요노 대통령이 주최한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을 했고 T-50 수출을 거기서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. 앞서 2009년 3월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 공동 개발 의향서를 체결합니다. 인도네시아와 도대체 왜 공동 개발을 하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체급 자체가 다르고 영향력이 워낙 막강한 국가라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가 이 T-50을 도입한 이후에 필리핀과 태국, 이라크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이루어진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. 여기서 이제 T-50 하면은 FA-50하고 다른 거 아니냐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T-50을 이제 무장을 하면은 FA-50이 됩니다. 우리가 계획대로 이 500대를 만들어 팔려면 수출국이 필요한데 공동 개발은 가장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하죠. 또 인도네시아가 현물로 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현물 대 이 현물 교환은 엄연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환 방식입니다. T-50의 무장형인 FA-50이 폴란드 수출을 앞두고 있죠. 이렇게 이 수출 효자 역할을 하는 걸 보면 KF-21 보람에는 아마 가까운 미래에 F-35를 살 수 없는 동남아나 중동 국가에 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좋은 흥행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탑건 매버릭에 등장하는 FA-18, 이 슈퍼 호넷은 4.5세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전투기지만 KF-21은 4.5세대로 시작은 하지만 5세대로 점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미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고 도료 등 이 스텔스 기능에 필요한 기술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5세대 전투기로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시 KF-21 역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이 카이가 주관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게 되죠.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카이 사천 공장에서 국산 전투기 KF-21 시제 1호기 출고식이 개최됐습니다. KF-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.5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입니다. 시제기 출고는 그동안 이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체화시키고 이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이 개발 과정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출고식 한 달 전에 사찬에 다녀왔었는데요. 그때 모습 잠깐 한번 보실까요? 모두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KF-X 한국형 전투기는 노후된 F4, F5 전투기를 대체해 우리 공군의 새로운 기반 전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. 네, 제가 어느 정부 시절 이 KF-21이 어떻게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이야기를 좀 넣어드렸는데 이 방산은 워낙 긴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수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 행정부에서 업적을 남긴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무기가 수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느 정부가 잘했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모든 정부가 힘을 합쳐서 낸 결과니까 뭐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KF-21의 이 길이는 16.9m, 높이 4.7m, 폭은 11.2m입니다. F-16하고 F-35보다는 좀 크고 F-15와 F-22보다는 좀 작습니다. 이 최대 탑재량은 7,700kg, 최대 속도는 마하 1.81, 항속 거리는 2,900km입니다. 이렇게 순항하는 것 같았던 이 KF-21 보람의 개발이 최대의 난관에 봉착합니다.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한때 이 공동개발비를 내지 않고 기술 이전을 위해서 한국에 파견했던 기술진마저 철수시켜버린 거죠. 인도네시아는 당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걸 이유로 분담금을 좀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. 지난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이 강은호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지만 거의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. 몇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린 끝에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났고談判끝에 KF-21 공동개발을 이어가도록 방향을 트는데 간신히 성공합니다. 어쨌든 정말 다행입니다. 그렇다면 4.5세대에서 5세대로 발전할 KF-21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?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YTN 경제부 유튜브 Y독경에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라큐즈 박사 이승윤이 간다. YTN 경제부 이승윤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댓글 혹은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.